네, D37.5 코드를 이제 진단받은 사례에서 이제 일반 암으로 보상 진행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 병원에 이제 입원하셨고 3일간 소화기내과에서 입원을 하셨고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했는데 이제 상기 병명 소견을 보여서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내시경으로 이제 용종을 떼낸 겁니다. 그래서 용종을 떼내서 그게 이제 단순한 용종이었는지, 뭐 어떠한 이제 신생물로 판정할 수 있는 종양이었는지, 이런 병리 검사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검사 결과 다 나온 후에 이렇게 최종 진단이 찍혀서 이렇게 상병하고 기호, 이런 것들이 진단서에 기재가 되게 됩니다. 진단서에 이제 기재되는 병명을 보면 직장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이게 이제 보험에서는 경계성 종양입니다. 그래서 D37.5 이 점을 생략하고 D375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종 진단이 확정이 됐는데, D37부터 D48 이걸로 이제 시작하는 코드는 우리나라 이제 질병사인분류상에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이렇게 돼 있고, 형태 분류상으로는 이제 슬러시 1. 그래서 보험에서는 이제 암이 아니라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제 병명과 코드를 받은 겁니다. 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C 코드로 시작을 하고, 뭐 직장이니까 직장의 악성 신생물, 뭐 직장암, 이런 식으로 병명이 나오게 되고, 코드도 C20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는 그냥 청구를 하시면은 경계성 종양만 받고 끝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병리의사가 작성하는 서류인데, 이 병리의사가 작성한 병리 보고서 상에서 이제 두 개 이제 조직 검사를 시행을 했고, 이제 A는 뭐 해당이 없었고, B의 경우에 이 신경 내분비 종양 그레이드 1으로 판정이 됐고, 크기는 0.6, 그 다음에 이 상세한 검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으로 이제 판정할 만한 뭐 내용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의사는 이제 암으로 진단을 하지 않은 것이고, 뭐 그레이드 2라든지 크기가 크거나 이런 세부적인 검사 결과에서 이제 뭐 침범이나 뭐 국소전이 이런 것들이 있거나, 유사분열 검사에서 검사 결과가 좀 높게 나오거나, 뭐 KI67 라벨링 인덱스에서 이제 소견이 좀 안 좋게 나오거나, 뭐 림프, 혈관 이런 데 침윤이 있거나,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지금 충족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레이드 1 판정을 한 거고, 뭐 의사 선생님 소견에 따라서 이제 아까 그 진단서가 이제 발행이 된 거죠. 그래서 손해사정사는 이제 선임을 하실 때 뭐 지급이 거절된 다음에도 선임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렇게 애초에 이제 보상이 안 되는 케이스는 먼저 선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계약자 등이 부담을 하는 거고, 보험 계약자 등이 보험사하고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이렇게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런 뭐 비용 부담이 삼성생명에서 부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선임 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이런 거는 동의를 하지 않겠죠. 자회사한테 이제 그 삼성생명 서비스라는 자회사에 이제 손해사정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이 7일이 경과하여도 뭐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데, 이런 일은 벌어질 일이 없습니다. 거의 뭐 특별하게 이제 뭐 오류나 이런 게 아닌 이상 이런 일은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보험사에서 이제 뭐 근무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미결에 대한 전산이 이제 장기 미결부터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한 케이스는 뭐 다음 단계로 이제 넘겨서 뭔가를 입력해야 되는 뭐 그런 시스템이 이제 갖춰지는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7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비용 부담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그 실손의료비에 한해서 진행이 됩니다. 실손의료비. 그래서 지금 뭐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험사가 뭐 부담을 해주고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거를 뭐 동의해주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D375 가지고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분쟁을 계속 하고 있는 이런 보험사는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손해사정사 선임 의사를 통보해서 동의를 할 상황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정한 결과에 이제 동의하지 않거나 이견이 있을 때 대부분이 이제 이때 이제 나도 한번 알아보겠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이게 이제 보험사가 역사가 이제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이 가입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이견이 있는 경우가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있어 왔고, 지금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뭐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거나 아니면 뭐 법적으로 뭐 소송을 걸거나 이런 일들을 이 보험사가 당연히 모르는 게 아니죠. 그리고 가입자의 이견이나 뭐 분쟁 조정 신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정한 결과를 가입자한테 통보를 할 때는 충분한 근거나 그런 것들을 다 예상을 하고 그런 분쟁까지도 대비한 상태에서 안내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 단순히 이제 서류상으로 지금 오늘 소개한 케이스와 같이 뭐 약관에서 이제 암에 포함되지도 않고 암 진단도 받지도 못했고 이런 케이스는 뭐 그냥 이제 서류상으로도 이제 지급 거절이 가능하지만, 암으로 뭐 진단이 이제 됐는데 보험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급 거절을 할 때는 그냥 막 무작정 우기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다 갖추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제 면책 안내를 하는 거죠. 가입자분들은 이런 원래 면책건이고 원래부터 안 되는 건인데 이제 뭐 의사 진단서나 이런 것만 믿고 따라가다가 낭패를 보는 거고, 그런 케이스들 중에서 뭐 이견이 있어가지고 뭐 보험사가 이제 해놓은 그 면책 증거나 이런 것들이 좀 허점이 있거나 뭐 해서 이제 뭐 부당했거나 그래서 다시 진행이 가능한 케이스도 있지만, 너무 완벽하게 잘 해놔가지고 원래 가능성이 있었던 사례인데 이런 사정한 결과가 너무나 완벽해서 못 들어가 보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보험사가 안내를 하는 문구잖아요. 가입자 입장에서 이견이 있을 때 이때 이제 선임하려고 해봐도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보고 뭐 언제 어떤 타이밍에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런 케이스는 암 진단도 의사한테 받지 못했고 의사도 암이 아니라고 했고 보험 약관에서도 C코드만 되는데 이렇게 이제 D코드 판정을 받았고, 이런 케이스들은 사례에 따라서 이제 먼저 선임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행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암으로 이제 부상을 받았고, 뭐 입원하시고 뭐 병원이 크고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가능성이 있을 만한 내용이 나와야 되고, 뭐 단순히 D37.5 코드가 있어서 뭐 무조건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뭐 D37.5로 뭐 코드가 붙을 수 있는 검사 결과는 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병리 보고서 이런 내용도 함께 봐야 되고, 뭐 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서 해결 가능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증권도 함께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암 보상 진행에 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보험 증권과 진단서, 이 조직 검사 결과지, 요거 세 가지를 준비하셔서 회사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